제가 늘 계속 많이 나오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정신과에 가면 약만 맞는다. 그리고 상담은 상담소에 가서 심리 상담사 선생님한테 받아야 된다. 이제 이거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나 요새 힘든데 정신과 어디 가지? 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요즘 특히 개원하신 젊은 정신과 의사 원장님들은 저희 병원은 상담 전문입니다. 저희 병원은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들도 여러 레지던트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또 정신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은 공부를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하시면서 상담 전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담 전문가가 돼서 상담을 위주로 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가까운 의원에 가셨을 때 뭔가 저 정신과 의사는 내 얘기 들어주는 건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는 것 같고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 혼자만 말하고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원장님들이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상담 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이 환자분이 갖고 있는 현실, 그 의원의 현실에서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은 의사에게, 상담은 상담사한테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 그게 맞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신과 의사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상담사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정신분석적인 상담을 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지지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 아니면 소아를 전문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 이런 부부치료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맞춘 상황에서 가장 잘 맞는 선생님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감독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정신이 되게 피폐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정신과 의사끼리 상담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 그게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도 좀 더 쉽고, 환자분들이라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저한테 와서 상담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게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 즐거움, 또는 해방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짜 속된 말로 방언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새 정신과 전문의라는 걸 좀 잊고 정말 두다다다다다 이렇게 엄청나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괴로움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상담은 계획적으로 내가 오늘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오늘 가서 내 몇 년 전 그 아픔을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만나는 상담 선생님들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상담에 찾아오시는 걸 아마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상담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뭐야, 저 선생님 내 얘기 들어주는 거 맞나? 저 선생님 무슨 생각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시지? 이렇게 좀 뭔가 이거 제대로 된 상담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연스러울 때 내 진짜 마음이 드러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담가들은 저처럼 정신과 의사든 아니면 심리상담 전문가 선생님이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여러분들이랑 상담을 하시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오은영 선생님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이 정말 제가 같은 정신과 의사지만 너무 부럽고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원포인트 레슨처럼 탁탁탁 집어주셔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런 게 이제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앞에서 오은영 선생님은 이제 TV에 나오셔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물론 편집도 있을 거고요. 뭔가 전해주시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두서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정신과에서 제일 대표적인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은 꼭 약을 안 먹고 상담만 해도 혹시 나을 수 있나요? 우울증이 되게 심할 때 막 분노 감정이나 이런 감정 막 기복이 되게 심하고 그럴 때는 저희 왜 그 프라이팬이 엄청 달궈져 있듯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뜨거워져 있을 때는 만지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때는 사실 어떤 이 만지는 게 우리 뭐 예를 들어 치료의 손길이나 위로의 손길이라고 비유를 해보자면 다가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약이 좀 이 불을 꺼지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엄청 달궈져 있는 그런 프라이팬 같은 나의 마음을 불을 좀 온도를 낮추는 데는 분명히 약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말이 그럼 약으로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나요?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충분히 상담으로도 여러분들이 왜 우울한지를 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해 좀 꼬아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좀 알게 되면은 우울증도 당연히 약물 치료 없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과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안한 그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걸 자유연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상 기법 활용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감정들을 막 떠올리는 걸 해보세요 라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 마음의 갈등을 알게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이거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자유연상을 더 이런 편안한 소파 같은 데나 카우치라고 부르는 그런 데 이제 누워가지고 하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 환경을 갖고 진료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네, 이제 한 달간 그 썸네일 주인공이 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소감은 딱히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도 지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새 번아웃에 빠진 다음에 살이 많이 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단독으로 나오는 썸네일 어떻게 나올지